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되는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GitHub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처럼 전 세계의 여러 개발자들이 함께 구현하고 사용을 위해 배포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여러 버전의 소스 코드가 나올 수 있겠죠. 혹시 이전 버전으로 되돌려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생각보다 아주 빈번하게 자주 발생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여러 팀원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소스 코드와 버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협업하나요? 파일을 백업하기 위해 임시 파일을 만들어 두고 코드를 여기저기서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고 디렉토리 전체를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여러 팀원들 간에 이메일로 코드를 전달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버전을 날려버리고 밤새 다시 작업한 기억은 없습니까?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특성상 코드와 버전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천 명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리눅스 커널 개발의 경우 수백만의 파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 여러 시간대에 각자 작업을 합니다. 리눅스 버전도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의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동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CPU 종류별로 버전을 따로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하드웨어 단의 코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PC와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 맞는 우분투 버전을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리눅스도 윈도우즈 못지않게 사용자 편의에 다양한 UI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버전별로 굉장히 많은 여러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전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해서 항상 새로운 시스템에서만 동작해야 할까요?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오래된 구형 시스템에서도 잘 동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리눅스 커널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공개된 프로젝트는 누구든지 다운로드하고 변경 사항을 제안하고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코드와 자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버전별로 문제없이 아주 잘 동작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소스와 버전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툴이 필요합니다. 코드뿐만 아니라 관련 문서들, 환경 파일들, 빌드 툴 등 여러 형태의 자료들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이러한 관리를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경된 소스 코드를 관리해주고
수정 사항을 추적해주고 필요한 경우 이전 버전으로 롤백할 수 있으며 팀 구성원이 동시에 작업하더라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테스트와 배포를 자동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해줍니다. 코드를 체크아웃 하거나 로컬 복사본을 작성하고 내가 작업한 내용을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업데이트를 반영해주고 이전 파일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때 충돌을 방지하도록 관리해줍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는 CVS, SVN, Git 그 외에 다양한 상용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중 잘 알려진 몇 가지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VS는 Concurrent Versions 시스템으로 다수의 개발자에 의해 병렬 접근이 가능합니다. 서버에는 싱글 레파지토리가 존재하고 각 버전들 간의 차이점 비교도 가능합니다. 즉, 중앙 집중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또 다른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툴로 서브 버전이 있습니다. 서브 버전은 CVS처럼 중앙 집중 방식이지만 CVS가 파일 대 파일의 변화로 추적하고 관리되는 반면 SVN은 리비전 내역으로 관리가 되고 변경 시 자동 커밋도 가능합니다. 최근 많이 사용하는 것은 Git입니다. Git은 분산 시스템 환경으로 각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카피본을 유지하면서 푸시, 풀을 이용해서 코드를 공유합니다. 여기서 푸시란 레파지토리로 나의 코드를 업로드하는 것이고 풀이란 레파지토리로부터 최신 버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산 시스템 방식은 구조적으로 구축하는 데 복잡하지만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 시스템 서비스가 마비되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컨트리뷰터, 즉 개발자들은 풀 히스토리가 있는 레파지토리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 사본에 변경사항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Git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웹 기반의 분산 환경에서 잘 동작하기 때문에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에 비해 빠릅니다. 또한 파일 단위가 아닌 레파지토리 전체에 대한 압축이 가능해서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고 로컬의 저장소 사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매우 심플합니다. 사실 Git은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기 위해 리누스 토발즈가 처음 개발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개발자가 유지 보수를 맡고 있습니다. 리누스 토발즈는 전 세계의 몇백 명 개발자들이 동시에 작업을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패치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 기반의 코드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고 리눅스 버전을 계속 개발 릴리즈하면서 Git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Git은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Git 기반 인터페이스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GitHub, GitLab, Bitbucket 등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GitHub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GitHub은 Git을 위한 웹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GitHub은 유료와 무료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Git 호스팅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GitHub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공개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우리 역시 여러 팀원들이 함께 개발한 프로젝트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부터 Git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가장 인기 있는 웹 호스팅 서비스인 GitHub에 계정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GitHub 계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홈 화면에서 사인업 버튼을 선택한 후 간단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GitHub에는 이미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최근 인기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익스플로어에 토픽스를 선택을 하면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픽스를 선택을 하면 추천 토픽의 몇 가지가 상위에 보이고 그 밑으로는 알파벳 순서의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최신 트렌드의 기술, 컬렉션스, 이벤트에 따라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나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했을 경우 총 62,419개의 레파지토리 결과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레파지토리의 개수, 코드 양, 커밋 횟수, 이슈 횟수, 패키지 개수 등 다양한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한 레파지토리를 언제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나만의 북마크를 해둘 수도 있습니다. 레파지토리마다 상단 왼쪽에 와치, 스타, 포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타 메뉴를 클릭을 하면 내 프로파일에서 스타 표시를 해둔 모든 북마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Your Profile, 레파지토리 리스트, 프로젝트 리스트, 스타 리스트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이 메뉴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해당 레파지토리로 바로 방문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해당 레파지토리를 복사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해당 레파지토리에서 포크를 선택을 하면 내 계정 레파지토리에 그대로 복사를 해옵니다. 현재 있는 First Contributions라는 레파지토리는 아까 보았던 계정이 아니라 내 계정 밑에 하위단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직접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프로파일 메뉴에서 레파지토리스를 선택을 한 다음 New를 선택을 하면 새로운 레파지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파지토리 이름을 입력을 하고 간단한 디스크립션은 옵셔널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모드와 프라이빗 모드가 있는데
프라이빗 모드로 생성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약간의 별도의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레파지토리 생성 시 리드미 파일이라고 하는 레파지토리를 설명하는 파일을 초기화해서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입력을 한 후 Create Repository를 선택해서 완성합니다. 레파지토리 생성이 끝나면 관련 레파지토리의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 이슈들, 풀 리퀘스트 횟수, 그리고 각종 액션들, 각종 인사이트, 현재 개발 현황이라든지 세팅 값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one commit, one branch 등은 현재 이 레파지토리의 커밋 횟수와 브랜치 개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리부터, 즉 함께하는 개발자는 아직 한 명뿐입니다. 아까 생성했던 readme.md 파일이 리스트에 있고 해당 파일의 내용을 직접 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생성할 때 만들었던 readme 파일은 웹상에서 바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웹상에서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내 리눅스 환경에 GitHub에 연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자 리눅스 환경에서 터미널 창을 하나 띄우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수행되는 명령들은 모두 터미널 창에서 입력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슈퍼바이저 권한으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sudo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먼저 리눅스 버전을 최신 상태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업데이트는 패키지를 관리하는 저장소와 내 시스템을 동기화 시켜줍니다. 업데이트한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git을 설치를 할 겁니다. apt install git 명령어를 이용하여 설치를 한 후 git 버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계정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세팅하겠습니다. config에 글로벌 옵션을 이용하여 내 계정의 네임과 내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각각 입력하도록 합니다. config 리스트 옵션을 이용해서 세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로컬 환경에 GitHub에 연결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계정을 세팅하였습니다. 이제 리모트로부터 내 프로젝트 환경을 가져와야 합니다. 웹에서 앞서 생성했던 레파지토리로 들어가면 상단에 클론 or 다운로드라고 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 클론 or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면 아래로 팝업 창이 뜨고 해당 URL이 보입니다. 이 URL을 복사를 해 옵니다. 복사를 해 온 다음 다시 나의 로컬 터미널로 돌아와서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git 클론을 사용을 하면 해당 레파지토리 내용을 복사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복사해 왔던 주소를 붙여넣기를 이용하여 레파지토리 내용을 복사를 해 온 다음 ls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확인을 해 봅니다. 아마 없었던 새로운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새로운 디렉토리로 change 디렉토리 명령을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 ls를 이용해서 좀 더 상세한 리스트를 볼 수 있는 -la 옵션으로 확인을 해보면 파일들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봤던 리드미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로컬에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 편집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에코 명령어를 이용해서 간단한 스트링을 어떤 파일로 입력하여 새로운 텍스트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git 텍스트라고 하는 스트링으로 new file 텍스트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git 스테이터스는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t 스테이터스로 확인을 해보면 untracked files라고 해서 내가 생성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untracked 상태의 파일은 히스토리 관리가 되지 않는 파일이 이 저장소에 있다는 뜻입니다. untracked 파일을 로컬 저장소에 추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add를 통해서 staged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git 스테이터스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 상태가 changed to be committed 라는 메시지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태만 바뀐 것이고 아직 커밋이 되기 위해서 저장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저장소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commit 명령을 해야 비로소 저장이 됩니다. commit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commit 메시지 편집을 위한 vi 편집기가 실행될 것입니다. 옵션으로 m 메시지를 함께 주게 되면 편집 없이 주어진 메시지와 함께 파일이 로컬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이 메시지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서 커밋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므로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후에 그 스테이터스로 상태를 확인을 하면 커밋 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긴 로그로 현재까지 로컬의 수정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컬 저장소에 새로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GitHub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push 명령어를 통해서 비로소 리모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Git 데이터의 흐름을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 현재 보는 페이지와 같습니다. 그림은 긴 명령어에 따라서 Git 데이터가 전달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내 시스템의 작업 환경인 워크스페이스에서 생성된 파일을 add 명령을 이용해서 get index에 관리 가능한 파일 형태로 추가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commit 명령을 이용해서 로컬 저장소에 저장시켰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시스템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후에
푸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리모트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자, 이제 비로소 GitHub 웹상에서 새로운 파일이 보일 것입니다. 커밋 숫자도 한 개가 더 늘었습니다. 이 커밋을 선택을 하면 저장소에 커밋이 적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상세 커밋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커밋이 사용했던 메시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시 로컬로 돌아와서 파일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편집하여 수정합니다. VI 편집기에서 수정 완료된 파일은 캐스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 몇 줄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파일을 저장하고 캐스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Git 스테이터스로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해 보면 수정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파일은 수정 내용을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몇백, 몇만 줄씩 되는 긴 코드에서 수정 부분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diff 명령어를 이용하여 변경된 부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연두색의 플러스 줄이 새로 추가된 스트링 내용입니다. 자, 이제 수정한 파일을 다시 add를 하고 커밋을 해 줍니다. 그 이후에 푸시를 하면 로컬 저장소의 내용이 리모트 저장소에 저장될 것입니다. GitHub에 커밋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커밋 메시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일을 클릭하면 해당 파일을 수정하거나 확인도 가능합니다. 파일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펜슬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파일을 수정한 후 웹페이지 아래에 커밋 체인지를 클릭합니다. 이제 내 로컬 저장소에 웹에서 수정한 새로운 커밋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터미널에서 풀 명령어를 사용하여 리모트 저장소의 내용을 로컬 저장소로 가져옵니다. 보면 한 개의 파일이 변경되었고 추가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확인해 보면 수정된 파일의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조금 전 웹에서 수정한 파일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브랜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랜치는 Git에서 여러 개발자가 분리되어 동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함으로써 한 개발자는 다른 개발자들과 분리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고 이후 브랜치들을 머지하여 개발 내용들을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진행에 따라 여러 이유로 다양한 브랜치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퍼지토리에는 마스터 브랜치가 기본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파일을 추가하고 수정한 브랜치 역시 마스터 브랜치였습니다. 사실 마스터 브랜치는 배포, 즉
릴리즈가 가능한 버전을 관리해주는 주 버전 브랜치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체 기능을 개발하고 디버깅하는 디벨롭 브랜치,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간단하게 개발하는 피처 브랜치, 출시 버전을 준비하는 릴리즈 브랜치, 출시 버전에서 발생한 버그를 수정하는 핫픽스 브랜치 등 다양한 브랜치를 두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GitHub 웹에서도 마스터 브랜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새로운 F1 테스팅 브랜치를 생성을 하면 브랜치가 2개가 됩니다. 마스터 브랜치로부터 생성된 브랜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 터미널에서도 브랜치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 git 브랜치 명령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F2 테스팅 브랜치를 생성합니다. 현재 생성된 브랜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랜치 명령어를 사용을 해보면 2개의 브랜치를 볼 수 있고, 현재 작업 중인 브랜치는 연두색의 별표가 표시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컬과 리모트의 모든 브랜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All 옵션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웹에서 생성한 F1 테스팅 브랜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풀을 하면 리모트로부터 아까 생성했던 브랜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git branch all 옵션을 사용을 해서 보면 F1 테스팅 브랜치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 중인 브랜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checkout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F2 테스팅 브랜치로 변경하기 위해서 checkout F2 테스팅 브랜치를 선택을 하면 브랜치가 변경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치 all 옵션으로 확인을 해보면 선택된 브랜치가 마스터에서 F2 테스팅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F2 테스팅 브랜치에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여 추가한 다음 커밋을 하고 브랜치를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echo 명령어로 hello world라는 텍스트 내용으로 hello.txt 파일을 생성합니다. ls를 이용해서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확인을 한 다음 add를 이용하여 파일을 추가합니다. 이후 커밋을 이용하여 f2 new file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커밋을 하고 푸시를 수행을 합니다. f2 testing 브랜치로 푸시를 하기 위해서 git push origin f2 testing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웹상에서 확인을 해보면 브랜치가 하나 더 추가되고 파일도 하나 더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총 커밋 횟수는 5번입니다. 현재 작업 중인 브랜치는 F2 테스팅 브랜치입니다. 각 브랜치에서 개발한 내용을 마스터에 병합을 하면
여러 개의 커밋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병합시키는 방법에는 머지와 리베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브랜치는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현재 AB 마스터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가져온 시점인 AB에서 피처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 이후에 B만 이탈릭체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스터 브랜치에서도 역시 작업이 이루어져 A 알파벳에 대해서 이탈릭체로 수정을 하면 마스터 버전에는 A만 이탈릭체이고 볼드체와 함께 수정이 됩니다. 피처 브랜치에서는 이탈릭체 B와 함께 볼드체로 수정이 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를 머지하여 A, B 둘 다 이탈릭체에 볼드체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머지와 리베이스는 각각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각각의 브랜치는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마스터로부터 웹에서 F1 테스팅 브랜치와 터미널에서 F2 테스팅 브랜치를 생성하였습니다. 생성하는 시점에 마스터 내에 있는 데이터들로 구성된 브랜치들입니다. 이때 그 기준이 베이스입니다. 각 브랜치에서 수정 후 병합할 때 머지는 브랜치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모든 커밋들을 묶어 마스터로 병합시킵니다. 리베이스는 이전에 마스터에 병합된 커밋들이 있다면 그 이후를 기준으로 마스터에 병합이 됩니다. 즉, 병합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리베이스의 리베이스는 베이스를 다시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팀원들이 나뉘어 여러 브랜치에서 작업을 한다면 병합은 매우 중요하며 공개적으로 관리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직접 병합을 하지 않고 마스터 관리자에게 풀 리퀘스트를 통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자는 코드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머지 여부를 결정하고 병합이 완료되면 코드를 동기화 시킨 후 해당 브랜치를 삭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GitHub를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Git에는 사용 가능한 기능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 Git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공개된 프로젝트에 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기능 구현이 아니더라도 문서화, 테스팅 보고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 가능하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강의는 이러한 참여보다는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설명할 것입니다.